보고 판단하고 움직인다. 로봇의 뇌를 설계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로봇은 순찰하다가도 누가 앞을 막으면 피하고 배터리가 낮으면 충전소로 갑니다. 이 많은 결정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건물 안을 도는 배달 로봇 한 대를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는 복도를 따라 순찰하지만 누가 앞을 막아서면 부딪히지 않게 피해야 하고 배터리가 바닥나기 전에 충전소로 돌아가야 하며 화재 경보가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 정지해야 합니다. 순찰, 회피, 충전, 비상, 정지. 이 로봇은 1초에도 몇 번씩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를 다시 판단합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고 우선순위도 계속 뒤집힙니다. 이 수많은 결정을 서로 뒤엉키지 않게 그러면서도 급한 일에는 즉시 반응하도록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도 비슷하게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씻을지, 먼저 먹을지, 지금 나가야 할지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저울질하죠. 오늘 이야기할 행동 트리는 바로 이 결정을 정리하는 법을 로봇에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판단을 상태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로봇이 한순간에 딱 하나의 상태에만 있다고 보는 방식이에요. 지금은 순찰 상태, 지금은 충전 상태, 지금은 회피 상태, 그리고 상태와 상태 사이를 화살표로 있습니다. 상태가 서너 개일 때는 깔끔합니다. 문제는 로봇이 똑똑해질수록 상태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상태가 하나 늘면 그 상태에서 다른 모든 상태로, 또 다른 모든 상태에서 그 상태로 가는 화살표를 전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상태 10개면 화살표는 수십 개로 불어나고 서로 얽혀서 그림이 스파게티처럼 됩니다. 마치 모든 칸이 다른 모든 칸과 화살표로 연결된 보드게임 같아요. 칸 하나만 새로 추가해도 그 칸을 오가는 화살표 수십 개를 다시 그려야 하죠. 그래서 복잡한 로봇에는 더 나은 정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발상을 바꿉니다. 상태들을 화살표로 서로 잇는 대신 결정을 하나의 나무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위에는 큰 판단,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인 일, 그리고 로봇은 이 나무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짧은 주기로 계속 다시 훑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내려가는 것을 틱이라고 불러요. 심장이 한번 뛰듯 로봇은 매틱마다 나무 꼭대기부터 다시 읽어 내려가며 지금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비유하자면 우선순위가 매겨진 체크리스트를 맨 위에서부터 계속 다시 읽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굳이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맨 위부터 다시 훑으면서 지금 이 순간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실행하죠. 이 나무에는 이름이 있어요. 가장 위에서 전체를 대표하는 뿌리, 중간에서 갈라지는 가지, 그리고 끝에서 실제 일이 매달리는 잎입니다. 나무의 끝, 잎부터 봅시다. 잎은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가지는 판단을 정리할 뿐이고 진짜 일은 전부 잎에서 벌어집니다. 잎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조건이에요.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는 질문이죠. 예를 들면 배터리가 부족한가,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비상 상황인가 같은 것들입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상황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다른 하나는 행동이에요. 실제로 무언가를 실행하는 잎이죠. 충전소로 이동하라, 제자리에서 회전하라, 앞으로 전진하라 같은 명령입니다. 체크리스트로 치면 각 항목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질문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손을 움직여 하는 일 둘 중 하나인 셈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 하나, 모든 잎은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위로 보고합니다. 조건이든 행동이든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부모가지에게 알려주죠. 이 보고가 나무 전체가 굴러가는 연료가 됩니다. 그럼 잎은 무엇을 보고할까요? 딱 세 가지 결과 중 하나입니다. 성공, 실패, 그리고 진행 중이에요. 성공은 내가 맡은 일을 해냈다, 실패는 못했다, 또는 조건이 거짓이다입니다. 여기까지는 직관적이죠. 그런데 세 번째, 진행 중이 이 방식의 핵심입니다. 진행 중은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니 다음 틱에 나를 또 봐달라는 뜻이에요. 요리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냄비를 열어보니 다 익었으면 성공, 태워버렸으면 실패. 그런데 아직 끓고 있는 중이면 그게 바로 진행 중이에요. 로봇이 충전소까지 이동하는데 30초가 걸린다고 해봅시다. 그 30초 동안 매틱마다 이 행동은 진행 중을 보고합니다. 아직 도착 안 했으니 계속 진행 중. 그러다 도착하면 비로소 성공으로 바뀌죠. 바로 이 진행 중 덕분에 오래 걸리는 행동을 놓치지 않고 추적하면서도 로봇은 매틱마다 나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훑을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일과 빠른 반응을 동시에 잡는 열쇠예요. 이제 IP들을 묶는 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종류는 시퀀스 노드예요. 한마디로 그리고의 노드, 레시피의 노드입니다. 시퀀스는 자기 밑에 달린 자식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례차례 실행합니다. 규칙은 단순해요. 모두 성공해야 시퀀스도 성공입니다. 대신 자식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고 시퀀스 전체가 실패로 끝나요. 뒤에 남은 자식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림에서는 이 시퀀스를 오른쪽 화살표 기호로 표시해요. 가장 익숙한 비유는 요리 레시피나 아침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그 다음 세수하기, 그 다음 아침 먹기 순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순서가 중요하고 앞 단계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만약 일어나는데 실패하면 세수도 아침도 없이 그대로 멈춥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소로 이동하고 그 다음 도킹하고 그 다음 충전 시작 이 세 단계를 시퀀스로 묶으면 이동에 실패한 로봇은 도킹을 시도하지 않고 멈춥니다. 순서대로 그리고 전부 성공해야 하는 묶음 그게 시퀀스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폴백 노드입니다. 셀렉터라고도 불러요. 시퀀스가 그리고였다면 폴백은 또 는의 노드, 차선책의 노드입니다. 폴백도 자식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훑는데 규칙이 정반대예요. 하나라도 성공하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폴백 전체가 성공합니다. 즉, 될 때까지 차례로 시도하는 거죠. 첫 번째 자식이 실패하면 두 번째를 시도하고 그것도 실패하면 세 번째를 시도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걸 만날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림에서는 물음표 기호로 표시해요. 비유하자면 집에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 현관문이 잠겼나 확인해보고 잠겼으면 뒷문으로 가보고 뒷문도 안되면 창문을 시도하는 식이죠. 어느 하나만 열리면 목적을 이룬 겁니다. 플랜 A가 안되면 플랜 B, 그것도 안되면 플랜 C인 셈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선순위가 살아있습니다. 폴백은 왼쪽부터 시도하니까 가장 중요한 선택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을 맨 왼쪽에 두면 됩니다. 왼쪽일수록 우선인 거예요. 이 성질이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제 시퀀스와 폴백, 잎을 가지고 작지만 진짜 같은 로봇 나무를 하나 조립해 봅시다. 뿌리에는 폴백을 둡니다. 우선순위를 세우는 자리니까요. 이 폴백의 첫 번째 자식은 시퀀스입니다. 비상 상황인가 라는 조건과 정지하라는 행동을 묶은 거예요. 두 번째 자식도 시퀀스입니다. 배터리가 부족한가 조건과 충전소로 이동하라 행동을 묶었죠. 세 번째 자식은 순찰하라 시퀀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뿌리 폴백 밑에 왼쪽부터 나란히 답니다. 그러면 폴백은 왼쪽부터 시도하니까 자연스럽게 비상이 최우선, 그 다음이 충전, 마지막이 순찰이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우선순위가 화살표에 없이 나무 구조 하나로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직접 맞춰보세요. 만약 다음 틱에 갑자기 배터리가 부족해진다면 이 로봇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정답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나무를 한 틱 따라가며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그 질문의 답을 나무를 한 틱 따라가며 확인해 봅시다. 배터리가 막 부족해진 순간이에요. 뿌리 폴백이 맨 왼쪽 자식인 비상 시퀀스에게 먼저 묻습니다. 비상 상황인가? 지금은 화재도 아니고 아무 이상 없으니 이 조건은 실패해요. 조건이 실패했으니 비상 시퀀스도 실패하고 폴백은 다음 자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충전 시퀀스예요. 배터리가 부족한가? 방금 부족해졌으니 이건 성공. 그래서 다음 단계인 충전소로 이동하라가 실행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 행동은 진행 중을 보고하고 그래서 충전 시퀀스도 진행 중, 뿌리 폴백도 진행 중을 위로 반환하면서 이번 틱은 여기서 끝납니다. 눈여겨볼 점은 순찰은 이번 틱에 아예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왼쪽, 즉 더 높은 우선순위의 가지가 진행 중으로 살아있으니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리고 다음 틱이 오면 로봇은 또 뿌리 꼭대기부터 똑같이 다시 훑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와 상황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 방식이 왜 옛날 상태 기계보다 나은지 네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첫째, 모듈성입니다. 나무의 한 덩어리, 즉 하위 트리가 그 자체로 재사용 가능한 블록이 돼요. 예를 들어 방금 만든 충전 시퀀스는 통째로 떼어서 다른 로봇에 그대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반응성입니다. 로봇은 매 틱마다 나무 꼭대기부터 다시 훑기 때문에 항상 가장 최신 상황을 반영해요. 순찰하다가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려도 바로 다음 틱에 비상가지가 최우선으로 걸리면서 즉시 정지합니다. 셋째, 우선순위가 구조 그 자체에 들어있습니다. 왼쪽에 둔 것이 먼저고 먼저인 것이 곧 우선이에요. 상태 기계처럼 언제 어디로 뛰어라를 화살표로 일일이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화살표 지옥이 사라지는 거죠. 넷째, 확장이 쉽습니다.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고 싶으면 나무의 가지 하나를 더 매달면 끝이에요. 다른 부분을 다시 배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태 하나 넣을 때마다 수십 개 화살표를 다시 그려야 했던 상태 기계와 정반대죠. 모듈, 반응, 우선순위, 확장. 이 네 가지가 행동 트리가 널리 쓰이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도구를 더 얹으면 나무가 훨씬 똑똑해집니다. 바로 데코레이터예요. 데코레이터는 자식 하나를 감싸서 그 자식의 동작을 살짝 바꾸는 노드입니다. 몇 가지 흔한 예를 볼게요. 반복 데코레이터는 감싼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게 합니다. 제시도 데코레이터는 실패하면 최대 3번까지 다시 해봐라처럼 정해진 횟수만큼 다시 시도하게 하죠. 반전 데코레이터는 결과를 뒤집습니다. 성공을 실패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서 장애물이 없는가를 장애물이 있는가로 손쉽게 반전시킬 수 있어요. 쿨다운이나 속도 제한, 데코레이터는 어떤 행동이 너무 자주 실행되지 않도록 텀을 둡니다. 비유하자면 할 일에 붙이는 작은 수정 스티커 같은 거예요. 이건 최대 3번까지, 다시 시도, 이 결과는 뒤집어서 봐라. 이건 잠깐 쉬었다 해라 같은 메모를 행동 위에 붙이는 거죠. 핵심은 새로운 잎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고도 기존 행동을 감싸는 것만으로 나무의 논리를 유연하게 다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지만 아주 요긴한 부품이에요. 그럼 이 행동 트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로봇 내비게이션 프레임워크인 내부2입니다. 내부2는 로봇이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행동 트리로 지휘해요. 이 나무는 XML 파일로 작성됩니다. 큰 그림은 이래요. 먼저 시퀀스로 경로를 계산하고 그 다음 그 경로를 따라간다를 묶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벽에 막히거나 길을 잃어서 이게 실패하면 폴백이 나서서 복구 행동들을 시도해요. 뒤로 조금 물러나보고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돌아 주변을 다시 살피고 쌓인 장애물 지도를 지워 초기화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는 식이죠. 여기서 지난 편들과 이어집니다. 경로를 따라간다는 그 IP 안에서 예전에 배운 DWA나 퓨어 퍼슛 같은 지역 컨트롤러가 실제로 불려서 바퀴를 움직입니다. 즉 행동 트리 자체는 바퀴를 직접 굴리지 않아요. 언제 경로를 새로 계획하고 언제 따라가고 막히면 어떻게 복구할지를 지휘하는 뇌 역할을 합니다. 전역 경로 계획이 큰 지도를 그리고 지역 컨트롤러가 실제로 몰고 그 위에서 행동 트리가 전체를 지휘하는 3층 구조인 셈이에요. 아주 강력하지만 행동 트리에도 알아둘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행동 트리는 스스로 배우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직접 설계한 논리 규칙이에요. 예전에 다룬 강화학습이나 VLA처럼 데이터를 보고 알아서 전략을 학습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무의 모양과 우선순위는 전부 사람이 손으로 짜내온 거예요. 둘째, 틱 주기가 중요합니다. 로봇이 나무를 다시 훑는 간격이 너무 느리면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이나 비상 상황에 제때 반응하지 못해요. 반응성이라는 장점도 충분히 빠른 틱이 뒷받침될 때 살아납니다. 셋째, 나무도 커지면 나름대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태 기계처럼 통제 불능으로 얽히지는 않고 하위 트리 단위로 나눠 관리할 수 있어서 훨씬 다루기 쉽죠. 넷째, 노드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랙보드라고 부르는 공유 메모장이에요. 칠판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가 감지한 목표의 위치, 같은 데이터를 한 노드가 블랙보드에 적어두면 다른 노드가 그걸 읽어서 활용해요. 나무의 가지들이 흩어져 있어도 이 공용 칠판을 통해 서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오해 4가지를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 행동 트리가 곧 인공지능이고 학습하는 것이라는 오해예요. 아닙니다. 방금 말했듯 이건 사람이 설계한 논리 구조이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둘째, 시퀀스는 그냥 자식들을 순서대로 전부 다 실행하는 거라는 오해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시퀀스는 하나라도 실패하는 순간 전체가 실패로 끝나고 뒤에 남은 자식은 실행조차 하지 않고 멈춥니다. 전부 실행이 아니라 전부 성공해야 통과인 거죠. 셋째, 폴백은 자식 중 아무거나 골라 실행한다는 오해예요. 폴백은 아무거나 고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왼쪽부터 순서대로 시도합니다. 그 순서가 바로 우선순위예요. 넷째, 로봇이 한번 행동을 정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오해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로봇은 매 틱마다 나무 꼭대기부터 다시 훑으면서 결정을 계속 갱신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음 틱에 곧바로 다른 가지가 걸리죠. 이 4가지만 바로잡아도 행동 트리를 훨씬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오늘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행동 트리는 로봇이 무엇을 할지를 나무 모양으로 정리해두고 매 틱마다 그 나무를 위에서부터 다시 훑어 지금 할 일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나무를 이루는 블록은 크게 셋이에요. 자식이 모두 성공해야 하는 시퀀스, 될 때까지 왼쪽부터 시도하며 우선순위를 담는 폴백, 그리고 실제 일이 벌어지는 EP, 즉 조건과 행동입니다. 이 EP들이 내놓는 결과는 성공, 실패,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일을 추적하는 진행 중 3가지고요. 셋째, 행동 트리는 옛날 상태 기계의 화살표, 지옥을 모듈성, 반응성, 우선순위라는 3가지 힘으로 깔끔하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실제로 쓰이는 대표적인 현장이 바로 로봇 내비게이션의 내부2예요.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할지 나무로 정리하고 매 순간 위에서부터 다시 묻는다. 로봇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하지를 침착하게 정할 수 있는 비결은 결국 결정을 나무로 잘 정리해두고 매 순간 그 나무의 꼭대기부터 다시 물어보는 데 있었습니다. 어렵게 얽힌 화살표 대신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훑는 단순한 규칙 하나로요. 오늘부터 로봇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금 다르게 보이신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맞다 아카데미였습니다. 구독하고 새 강의를 받아보세요.